를 맡게 된 국립공주대학교 박지윤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았던 충남 도민들에게 안전과 건강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부권의 의료 시스템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의 설립과 충남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충남 과청 온라인 공공과학기술 포럼의 일환으로 한국과청이 주관하고 한국과청 충남지역연합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융합디자인협회, 그리고 국립공주대가 연합으로 주최하는 충남의 의료사각지대 어떻게 해야 하나, 공공의료 충남이 해야 할 것들을 주제로 하여 2시간가량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본 행사장에는 실제 참석이 가능하신 소수의 분들만 모셨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 사회자가 중간중간 필요시에 의견을 받아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청 충남지역연합회 한근희 회장님으로부터 개사가 있겠습니다. 개사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과청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포럼 발제를 위해 참석하신 이종천 홍성군 보건소장님, 토론을 하실 김영배 전 공주의료원 원장님, 권호장 단국대 교수님, 김갑수 굿모닝 충천 충남본부 본부장님, 이무식 건양대학교 교수님, 행사 진행하실 박지훈 공주대학교 교수님의 노구에 충남과학총연합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자리하신 원성수 공주대학교 총장님, 김현 충청남도 도의원님, 유석호 과총 부회장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황 극복을 위하여 활약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수고와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가득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을 겪을수록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와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 충남의 서남부권을 비롯한 충남도민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공의료 보건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충남과총에서도 실감하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충남의 의료사각지대 어떻게 해야 하나 란 주제로 의료 시스템 개선, 공공의대의 설립 등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의료관계 과총 회원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는 아이디어들이 충남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총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회 과학적 문제에 대해 과총 회원 중심의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는 아이디어들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가 오늘의 현대사회로 발전되어 오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충남과학총연합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공의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이 성공적인 충남지역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강화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의사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주대학교 원성수 총장님으로부터 본 포럼에 대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충남과총하고 공주대학교의 공동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한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문제 제기를 위해서 보건소장님, 홍성군 보건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 또 주제 발표는 김영배 원장님께서 해주시는데 저희 대학에서 같이 교수로 간호보건대에서 봉사하시고 의료원장까지 하시고 많은 그 지혜를 나눠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로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 권호장 교수님, 김현 의원님, 김갑수 본부장님, 그리고 이무식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현 도의원님께서 이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정말로 광야에서 홀로 싸우듯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그 고마움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15개 충남도의 15개 시군 자치단체장님들을 서산시장님만 빼놓고는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뵀습니다. 우리 그 청양 군수님도 그렇고 금산 군수님도 그렇고 부여라든가 이쪽에 계신 자치단체장님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역의 의료사각 문제에 대한 그 고민 그리고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급여를 드린다 해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지역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개탄스럽기도 하고 또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그런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된다 그런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들도 국립대학까지도 보면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충남의 천안, 아산, 당진이라든가 이런 벨트를 빼고는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주대학교가 공주의 캠퍼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안에도 있고 예산에도 있고 지금은 또 세종에도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충남이라는 지역의 유일한 종합국립대는 저희 공주대학교 하나뿐인데 교명 자체가 조그만 지역명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직 우리 도민들께서 이게 우리 도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다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이기도 하고 도의 입장에서도 볼 때 그리고 또 15개 자치단체에서도 볼 때 그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하나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의 이런 소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우선 우리 공주대학교부터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양극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지역 불균형,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서는 모든 정부들이 투철한 그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질이 균형되게 발전돼야 된다. 그거 뭐냐 하면은 좋은 일자리도 지역에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교육 환경, 정주 여건 중에는 교육 환경이라든가 요즘 교통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 환경이라든가 의료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인구는 급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면서 현재와 같은 의대 시스템으로는 지역에 머무는 의료인을 양성할 수가 없다,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에 있는 총장들이 정치인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서남대 의대가 하나 폐교가 되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공공의대, 권역별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충남도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약해서 일부러 자치단체장님들 찾아다니면서 마음도 좀 모아주시길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마침 김현 의원님께서 크게 목소리를 내주고 계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주대학교의 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하고는 다르다. 예. 우리가 의대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이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또 세종시가 옆에 건설되다 보니까 이 내포 신도시 건설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서 공무원들은 다 모여 있긴 하지만 교육 여건이라든가 의료 여건이 훌륭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충남의 도청 소재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에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살면서 보건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가 어느 지역에 살건 간에 관계없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권역별 공공의대가 우리 충남도에, 그것도 특히 이쪽 사각지대인 이런 내포 신도시 쪽으로 반드시 오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런 가운데 국립대학인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한 대학이 의대를 설립하겠다 이걸 떠나서 우리 이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별 공공의대가 반드시 충남권에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거기에 이 공공성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 의대를 잘 지역의 의료원과 함께 우리가 나갈 방향을 잘 모색을 한다면은 국립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대선을 앞두고 또 정치의 계절이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몰려 있는데 그런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걸 가지고 자치단체들 간에 미리 어디에 의대를 놓느냐라든가 이런 강론적인 부분 가지고 분열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지역에 꼭 공공의대가 설치가 돼서 우리 충남의 의료 사각지대에 사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삶의 조건이 좀 더 좋아져서 우리 지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국립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그런 저희가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많은 지혜를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 공주대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사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는 약 10분간 충남 홍성군 이종천 보건소장님의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발표 내용은 충남 혁신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관점에서 충남 공공의료의 거점 육성입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는 약 30분간 김영배 전 공주의료원 원장님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발표 제목은 충남의 의료 사각지대에 어떻게 해야 하다입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약 10분간 장례 정리 및 휴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은 약 40분간 당국대 예방의학교실의 권호장 교수님, 김현 충남도 의원님, 굿모닝 충청 충남지부 김갑수 본부장님, 건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무식 교수님 총 4분께서 각자 10분씩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은 약 10분간 김영배 원장님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한 이 2시간가량의 포럼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약 10분간 문제 제기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다 탁자를 놓고서 하는 거로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사실은 있었는데 직접 여기서 강의를 하라고 하네요. 저는 그 홍성군 보건소장 이종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총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김현 위원장님, 우리 그 대학 교수분들 모시고 이렇게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발표하기가 쉽지 않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홍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충남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넘길까? 차례는 이렇습니다. 충남 의료체의 개선 필요성, 맨 마지막에는 결론 순으로 이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 되고 있고, 그런 체계에서 충남 의료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한 의료 서비스와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지역의 전문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유출 현상이 심화돼서 중증 의료 서비스 체계가 분위기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위기에 와 있고, 또한 그 지역 의료 인력의 도시 편중화로 인해서 중증 질환 전문 의사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의료 서비스 불경 해소를 위한 지역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인구 100명당 응급의료기관이 가장 적고, 인근 대전 천안을 제외한 전 지역의 의과대학 및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남 인구의 3분의 1이 76만 명이 이 서부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는 3.6명, 전국은 2.5명, 그다음에 충남이 1.5명, 그 중에서 충남 서북부 지역이 0.87명으로 이렇게 취약한 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령화율이 이제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중증 환자 증가율은 전국에 비해서 전국 3.4%포인트에 비해서 17.7%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응급 중증 질환 사망률은 수도권 0.99포인트에 비해서 1.34포인트로 그만큼 높게 되겠고, 입원자 사망률은 수도권보다 1.3%로 중증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서부 지역에 500병상 이상 병상이 하나도 없는 거고, 단국대라든가 순천향대,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겠고, 충남 의료 취약 지역 현황을 보면은 저희들 충남 전체가 16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79개소가 무의학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지역 중에서도 또 의료 취약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공공의료망 강화 필요성인데요. 충남 지역 인구 전체를 봤을 때 짙게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인구가 26% 이상 고령화가 추진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엷은데 홍성군이나 보령, 공주라든가 논산시는 18 내지 25%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17% 이하로 이렇게 고령화 노인 인구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 의료기관 전체를 봤을 때 2017년도 기준 한 2,267개소가 의료기관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안 아산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는 그만큼 의료기관이 천안 아산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도시보다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충남 응급의료 서비스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표를 보시면은 치료 받지 못하고 다른 병으로 옮긴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많은 지역 10위 중에 충남이 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서산시가 39.22%로 전국 평균 4.2%다 엄청 높은 이런 심근경색 환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충남 지역에 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의료 전원 비율을 봤을 때 충남이 내원 건수가 1324건 중에서 186건이 이로써 14% 차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이 4.6%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 주요 원인이 병실이라든가 중환자실이 부족하고 응급소실이나 응급처치가 불가능해서 전환한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충남 서부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인구 10만 명당 의원 수도 상당히 낮은 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셔야 되겠네. 따라서 공공의료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보면은 지금 도내에는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와의 의사수 격차가 2배 이상 이렇게 나고요. 의사 확보를 위한 재정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전문의 부족 등으로 환자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의료인 적자 규모가 증가로 의사나 의료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임금 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계 의료원들이 조금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회적 약자계층과 의료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이런 행정 절차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위에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의료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 또한 그 의료 서비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일반 민간병원하고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서비스 차원에서 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좀 공공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로서는 이제 규모의 어떤 영세성이라든가 시설 장비 노후 또 우수 전문 인력 확보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지만은 의료원이 만족할 만한 그런 투자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의료원 경영에 있어서 관료적인 그런 그 운영이 에 있어서 좀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상급병원 부재가 지역주민 생명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상급병원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가 환자 발생하게 되면은 구급자 출동이라든가 응급 위로과의 이송 시간이 또 지연이 되고 있고, 응급 지역 의료기관에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재함에 따라서 거기에 일반이나 타 전문의가 응급실에 배치돼서 응급 환자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중증, 예상 같은 중대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매년 그 진료 지방의 진료 환자들이 802만 정도가 수도권으로 매년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간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빅3, 빅5 병원의 환자 5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66%가 지방 환자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의료의 어떤 형평성 이런 거 봤을 때,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료 체계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그런 것들을 커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명권 보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에서도 지방의 의료 수급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지난 7월에 발표를 했고요. 지역의사 300명, 특수 전문 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에서 400명을 매년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를 발표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토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의도 코로나 갈 경우에 이 부분은 수면의로 부상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그 서부 지역의 그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충남 중심의 시군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산학 구축 입지라든가 대학 부지라든가 병원 부지가 확보된 혁신 도시인 내포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그 도청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병원인 경우는 1,060억, 5개 이상 학과를 대학일 경우는 74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거에 대한 교육, 일자리, 편의시설, 여가시설 이런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갖춰 있는 혁신시에 위치하게 되면은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우리 취약지역 서부 지역의 의료를 해소가 시급한 시점에 따라서 교통 및 접근성이 뛰어나고 광역성의 중심인 충남 내포 혁신도의 거점 공공의대인 부속병이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교통 및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광역 행정의 중심인 내포 혁신도시의 거점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의 설립이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는 약 30분간 김영배 원장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현재 김영배 원장님께서는 해원의료재단 세정병원 그룹의 이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발표 제목은 충남의 의료 사각지대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충남의 의료 사각지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풀 텍스트로 그냥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왜 파워포인트에 그 형식을 빌지 않았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글자 하나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풀 텍스트를 다 넣어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의료 재원 현황, 의사 수급 현황, 다음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충남도의 인구학적 특성, 충남의 지역적 특성, 충남의 보건의료 자원 현황, 다음에 전국 의과대학 현황, 그다음에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SWOT 분석, 다음에요. 국립공주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 국립공주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종합 의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먼저 우리나라 의료 자원 현황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병상수나 주요 의료 장비는 OECD 평균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러나 임상 의사 수이 한의사까지 포함해서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습니다.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나 덴마크 등 일부 국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OECD의 69% 수준, 적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나 주요 의료장비 CT나 MRI는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이요. 2018년에 국정감사 시에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2018년 10월 8일 날 국정감사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여기에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의사의 지역별 공급 격차가 매우 크고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 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이요. 자, 먼저 2018년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 이제 세종시를 제외하고요. 의사 인력과 병상 수를 살펴보면 전체 의사 10만 2,462명 중에 서울이 29,385명, 경기도가 2265명,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해당 지역 인구 대비 의사 수로 환산을 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평균이 2.0을 상회했고요. 반면에 경북이나 충남, 충북, 울산, 전남, 경남 수는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이요. 지역별 의사 현황은 표를 보시는 것. 다음이요. 다음.
예,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알겠고요.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을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임져야 하는 입원 환자 수하고 병상은 늘어나게 됩니다. 의사 한 명당 책임 병상 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 병상인 반면에 충남은 9개, 경북은 12.3개, 전남은 13.3개 병상이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남 지역의 의사 한 사람이 책임지는 병상 수의 차이가 무려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 지역 의사가 3개 병상만 책임지면 되지만 전남 지역 의사는 13개 병상을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의사 한 사람당 입원 환자 수는 서울이 52명, 대전이 70명, 충북이 136명, 충남이 156명, 전남이 207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입원 환자 수는 4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것은 질환의 중증도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만은 의사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도별 전체 면적을 의사 수로 나누어 봐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밀집도를 봐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숫자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도시 지역은 그만큼 가까운 곳에 의사가 있지만 도농 지역은 훨씬 먼 거리에 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수아 의원은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를 위해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하고 밝혔습니다. 다음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문제는 이러한 의사 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의 지역은 입원 환자 수, 암 발생률, 치료 가능 사망률 등이 모두 높았습니다. 다음이요. 병상 분배 등 효율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1년에서 2016년 5년간의 건강보험 의료이용 지도 구축 연구 중간 결과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 등을 제외한 국내 입원 병상은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6.2개로 OECD 평균의 1.9배가 많았습니다. 병상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69%가 300병상 미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 쏠려 있습니다. 300병상이 넘는 의료기관 비중이 50%나 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의 경우 1000명당 1병상이 증가하면 사망과 재입원율은 각각 9%, 7% 줄어들었고요. 300병상 이상 규모 종합병원의 분표가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바로미터라는 의미입니다. 여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충청남도에는 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홍성에 있는 홍성의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의료원은 전부 300병상 미만입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 됐습니까? 자, 이들 지역 주민은 다른 지역 주민보다도 입원 의료 환경이 취약합니다. 사망이 예상되는 중증 질환자에 비해서 실제 사망자가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다면 살릴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기도 이천, 강원도 속초, 충청남도 당진 순으로 사망비가 높았습니다. 이 같은 사망 위험이 70%나 높았습니다. 사망비가 낮은 강원도 강릉, 경기도 군포, 전라북도 익산 등은 모두 300병상이 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아산, 서울 아산병원 아시죠? 그 아산 강릉병원이 있고요. 그 앞으로 다시 잠깐 볼까요? 그 다음에 경기도 군포에는 원광대학교 군포병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익산에는 원광대학교 본부병원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 같은 병상 불균형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해에 5,599명입니다. 고혈압성 질환 사망자하고 비슷합니다. 시도별 초과 사망자 수를 경기도, 강원도가 뒤를 이었고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재입원한 숫자는 한 해 28,5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이요.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제대로 분포되지 않았습니다. 56개 진료권 중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곳도 6곳이나 됐습니다. 경기도 오산, 경기도 시흥, 충청북도 진천, 경상남도 사천, 경상남도 거제, 강원도 고성 등이 그렇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비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많았지만 이게 쏠림이 심했습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제대로 분포하지 않아서 사망하는 환자는 한 해 2,985명이나 됐습니다. 다음이요. 의료 자원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의료 자원 공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량의 증가는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수는 병원 규모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모든 병원에 고루 늘어나는 게 아니라 대형 병원일수록 환자가 더 늘은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상급 종합병원 환자 수가 229만 명 늘어났는데 이 중 81만 명이 빅5 병원에 몰렸습니다. 여러분들 빅5 병원 그러면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그 다음에 삼성서울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이 5개를 빅5 병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어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외래 환자가 2만 명이 온답니다. 병실이 없어요. 병실이 거기에 2,500개가 병실이 있습니다. 2,500개 병실을 전화도 다 차고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게 환자가 서울로 갑니다. 자, 그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지방 중소병원들입니다. 저희 같은 공공병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진에도 종합병원이 하나 있어요. 당진시에도. 당진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지만 거기 안 가요. 다 서울로 간다. 당진에서 잠깐만 나오면 홍성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 안 갑니다. 서산의료원 안 가요. 다 이게 그런 이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돈도 좀 있어요. 서울로 갑니다. 다음이요. 자,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은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의 쏠림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약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들은 밀려오는 환자를 받느라 경쟁적으로 의료 인력을 늘립니다. 빅5 병원의 간호사 숫자는 2014년 1137명에서 2019년 5월 14,145명으로 5년 새에 40%나 늘어났습니다. 결국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환자도 뺏기고 의료진도 뺏기는 이중교를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이요. 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을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를 하면 당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부 메꿔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위험이 훨씬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3%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고 이후에도 70%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정부는 2019년 6.46%인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오는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 현황과 의료 전달 체계 붕괴인데요. 6년간 의학 교육을 수료한 후에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받으면 병원을 개원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문의를 선호합니다. 그냥 일반 의사 믿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 교육 과정에 비해서 개원의 임상 실습 과정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 특히 그냥 전문의 자격이 없는 그냥 의사는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95% 이상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서 하기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밟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차 의료기관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진료 시간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들어보셨죠?
3시간 대기 3분 진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 국내 의사 인력의 부족 때문에 OECD 평균의 4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환자 한 명당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간이 우리나라는 4.2분인데 OECD 11개국 평균은 17.5분입니다. 그러면서 진찰료를 올려줘요. 외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진찰료가 보통 진찰 시간이 한 30분 내지 40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3분 진료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 전부 수가와 관련되는 것이다. 다음요. 자, 그다음에 의사 인력 증원 정부 방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의학과 정원을 현행보다 400명 늘린 3,458명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정부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수가 적으면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오는 것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작년부터 우리는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남아있는 공공의료기관마저 이거보다 숫자가 적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12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10만 명가량입니다. 인구 1000명당으로 환산하면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2.3명이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독일 4.3명인데 독일은 2019년에 공공의과대학을 훨씬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으로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바로 메르켈 총리가요. 이게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입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당정이 의대 정원 확충안에서 지역의사 제도를 통해 한 해 신규 정원 300명 중에 400명 중에 300명을 공공의대로 배출하기로 한 것은 국내 의사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려있기 때문이죠. 활동의사 10만 명 중에 서울, 경기, 인천에 53%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각 지역의 의과대학 졸업 후에 해당 대학이 위치한 시도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충남이 16%밖에 안 됩니다. 충남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배우고 여기서 근무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요. 앞으로 지역의사 제도를 통해서 매년 의대 신입생 300명을 별도로 선발을 하면 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이나 중증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장학금을 줍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향후 각 의대별 신규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고요. 당정이 향후 10년간 의대 신입생을 총 4,000명 추가 선발하기로 한 것은 정부 나름의 추계에 따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자, 김윤 교수님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서울의대를 나오신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에 교수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공공의대 증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논문도 발표하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칼럼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의료단체의 입장과 공공의대의 필요성 두 가지를 다 견주어서 칼럼을 쓰셨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심했죠. 이럴 때 전공의사들하고 의사협회가 전부 가운 벗고 집어던지고 파업하겠다고 다 나왔었습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은 우리나라처럼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이게 가벼운 질병으로 동네 병원을 찾을 때는 쉽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작 의료의 접근성이 중요한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죠. 굉장히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충남에 4개 의료원이 있지만 심혈관 센터, 즉 심장질환이 있을 때 스텐트를 박는 심혈관 센터는 홍성의료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주의료원장 할 적에 새로 병원을 지면서 심혈관 센터를 짓고 싶었어요. 20억이 필요합니다. 스텐트 장비하고 해서 한 대, 그 다음에 그 심장내과 의사 2명, 거기 근무하는 수술실 따로 만들고 20억이 듭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질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실로 왔다가 대전으로 후송해야 됩니다. 차가 막히면 1시간도 걸려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충남에 4개 공공의료원이 있지만 심장질환이 있으면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자, 다음요. 응급 환자는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도시에서도 제대로 진료를 받기를 어렵습니다. 2017년 응급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 5명 중 1명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어요. 이들 가운데 4분의 1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다루는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이유의 약 절반은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문제입니다. 의사. 자, 중증 환자는 주변에 큰 종합병원이 없으면 진료를 받기에 큰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1시간 이내에 큰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70개 진료권 중에 20개에는 큰 종합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요. 다음. 우리 국민 7명 중에 1명, 약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이 중병이 걸렸거나 큰 수술을 받으려면 큰 도시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들 의료 취약 지역에 큰 종합병원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지역에서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나 분야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노력해서 의사의 분포를 개선하면 해결될 일이지 의사를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 하고 의사협회에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와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그러면 결국은 돈입니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의사가 많은 서울에 견줘서 의사가 적은 지방은 의사 월급이 1.5배 높습니다. 전국에 서울서부터 제주도까지 쭉 났을 때 충남은 딱 절반 정도 됩니다. 병원급 의사의 월급은 대학병원 의사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에 있는 대학 교수의 월급이 공주의료원에 있는 의사 월급보다 적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 내지 7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안 주면 의사가 오질 않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대도시와 같은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 월급을 얼마나 더 올려줘야 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요. 다음. 의사를 늘리면 안 되는 이유로 인구 감소도 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의사를 늘리면 미래의 공급 과잉 상태가 된다고 의사협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추가로 배출될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향후 3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 수는 지금보다 8%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 인구는 234%가 늘어납니다. 노인이 늘어나면 입원 환자 수는 거의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들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 취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다음이요. 시간 관계도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규모가 작은 병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을 해야 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하고 적은 수의 환자를 진료해도 유지될 수 있도록 결국은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현재 원가의 70% 수준입니다. 1977년에
처음 의료보험 제도가 생겼을 때 그때 원가의 70% 수준이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는 다 올랐는데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의 70% 수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늘리는 것은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채우는 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이요. 자, 그래서 전문 과목별 전공이 쏠림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학 정원보다 레지던트 정원이 많은 상황에서 의과대학 졸업생의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이 겹쳐서 인기 비인기 과목 간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작년 1월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지만 코로나 감염을 관리할 감염내과 의사, 감염내과 전문입니다. 전국에 200명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대학병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 밖에 종합병원에는 매우 드문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잇따르지만 감염내과 전문의는 한 해 20명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지원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나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내과, 외상과 암 수술을 하는 외과, 고위험 고령 산모를 보내는 산부인과, 인큐베이터와 미수가 담당하는 소아과, 이른바 내외 산소를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 의사가 부족한 배경에는 위험하고 힘든 의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의료수가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공공의료의 확충은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체감도가 한층 높아진 정책 과제입니다. 우리 2015년에 메르스 사태 겪었습니다. 5년 만에 코로나 왔습니다. 또 앞으로 5년이나 3년 이내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에크모라고 있습니다.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인데 이런 에크모를 달아야 할 정도의 최중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최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과 인력과 장비가 그 정도 돼야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 김윤 교수가 작년 3월, 4월 코로나 환자 3,6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지 못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약 65%,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환자보다 1.3배 이상 높았습니다. 중환자 발생이 많아지게 되면 공공병원에서 병상을 총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시간을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첫째, 공공병원 확충입니다. 정부는 양질의 민간 공공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자 9곳에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고 2019년에 밝혔습니다. 각 시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이 현재 전국에 35곳밖에 없습니다. 공공병원 수가 전체 병원의 5.7%입니다.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병상의 10.2%에 불과합니다. 우선 절대적인 규모부터 늘려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인 참여정부 때부터 공공병상 30%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어요.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참여정부가 끝날 무렵에 오히려 공공병원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게 민간병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공공병상 20%를 확보하려면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을 매입해서 공공병원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규제 계획이 함께 나와야 됩니다. 어떤 규모의 공공병원을 짓느냐도 중요합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경기도 감염병 대책위원장입니다. 이분 얘기가 공공병원을 다 의원급으로 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는 민간 상급 종합병원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래서 공공병원을 지으려면 800 내지 900병상이 있는 공공병원이 권역 안에 몇 개는 있어야 공공의료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임승관 선생은 아주대학교 병원의 감염내과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안성병원장으로 갔는데 본인이
아주대학병원 같이 대형 병원에 근무하다가 가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안성병원 300병상 안 됩니다. 거기 조그만 병원이. 다음이요. 자, 전문가들은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병원은 최소 300병상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300병상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예타도 해결해 줘야 되고 공공병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착한 적자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의료의 질도 높일 필요가 있다. 월급도 못 주는 경영 형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 먼저 나섰던 공공병원들, 이게 손실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공병원 적자의 30%가량은 이른바 돈이 안 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합니다. 이걸 옛말로 착한 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에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점을 주거나 지방의료원 경영을 독립재산제가 아닌 예산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의대를 늘리자고 얘기하는데 대한의사협회하고 전공의협회 등에서 거센 반발을 해서 진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작년에 얘기 나오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윤 교수는 지역별로 불균형한 인구당 의사 수를 맞추고 소아청소년과 감염내과 전문의와 중환자 전담의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4,000명보다 더 많은 4,500명 정도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 간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한 26,000명 정도를 더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전진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정책국장은 병원이 간호인력 하한선을 지키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의대하고 간호대 정원을 30% 이상 늘려서 지역 출신의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일정 기간 공공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와 지역간호사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는 지방 소멸과 의료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지방정부, 우리 충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에서는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은 굉장히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핏대를 올려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이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남대병원이나 어느 대학병원에다가 인력 늘려줘서 이게 아니고 충남도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들이 대학 졸업 후에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구축. 이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을 컨트롤 타워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있다면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로서 공공보건의료청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다음에. 충청남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전부 바닷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이요.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충남이요. 인구 밀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충남은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작년도 12월 말 기준 16.40%입니다. 충남의 노인 인구는 초고령사회 기준이 20%에 근접한 19.03%입니다. 앞으로 한 2년 후쯤이면 충남은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건 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충남은 의료기관의 77.7%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도서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섬 지역 의료 취약하죠. 전국의 7%로 도서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동일한 인구라도 도시에 비해서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원선 한 척이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의 무의도서 중 28개 도서를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에 의사가 얼마 타고 계신지 아십니까? 3명입니다. 그것도 전부 공중보건 의사들이에요. 내과, 치과, 한방
이 세 개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하고 의료기사들 해서 다니는데 이렇게 해도 저 섬 지역에 사는 노인들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다음이요. 다음. 그래서 충남의 현재 그 보건의료 자원 공급 부족은 뭐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기관 수는 9번째, 의사인력은 11번째, 그리고 전문의 인력 수는 13번째 순으로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특히 인구를 고려한 충남 지역의 의료 자원은 17개 시도 중에서 보건의료기관 수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9번째지만 의사인력과 전문의 인력이 최하위 그룹입니다. 임준홍과 이경주의 연구에 보면 병상당 의료인력 수를 기준으로 충남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전국과 비교하면 인구 1000명당 허가병상과 의료인력 수가 적고 특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1명, 간호사 수는 1.3명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이요. 자, 표는 가름하겠습니다. 자, 충청남도 지역의 총 보건의료기관 수는 3,357개. 여기서 활동하는 의사가 2,855명이고 이 중에 전문의가 2,259명입니다. 특히 충남의 보건의료기관 중 74.3%가 시지역에 그리고 나머지 25%가 군지역에 분포합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히 충남의 지역 내 지역별 의사와 전문의 인력은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바로 수도권입니다. 거기는. 인구수를 고려한 지역 간 편차를 보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천안은 2.2명, 가장 적은 지역인 계룡시에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지역의 시군구 지역 간 의사와 전문의 인력의 분포는 편차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이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구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지역보건 취약지역으로 구분이 됐고 시군 구별로 보면 부여, 금산, 예산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준홍과 이경주의 연구에 의하면 충남의 의료 취약 도출을 목적으로 의료시설까지 접근 거리 자료에 기초해서 의료 서비스 취약 지수를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분석했더니 공공의료 서비스와 민간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은 전반적으로 비슷했는데 민간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의 분포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비해서 서해안 및 내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HSDI를 보면 태안, 보령 일대의 서해안 권역과 주변의 내륙 지역 및 홍성, 예산, 서산시 일대와 공주시 남부 지역에서 의료 취약 지역의 분포가 가장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민간병원의 분포도 역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가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충남의 보건의료정책과 사업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정한 분만의료 취약지역인 태안,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금산, 서천, 태안 및 준취약지역인 청양, 부여, 홍성, 예산군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 관련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량의 유출입을 통해서 지역별 의료 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가름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의료 이용 친화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의료 이용 친화도를 살펴보면 충남 지역의 입원 의료의 실인원 기준으로 보면 36.9%입니다. 이런 경향은 입원 의료 이용량의 재원 일수나 외래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슷하다. 이 얘기는 충남 지역 주민이 36% 정도만 충남에 입원하는 거예요. 다 서울로 간다.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 친화도와 지역 환자 구성 측면을 보면 충남의 지역 친화도는 62%, 다른 광역자치도에 비해서 낮고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 인접한 대전이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탈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로부터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충남의 경우 약 43만 5천 명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섰고 이에 따른 진료비로 약 5천억 원이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에 속합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남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 본론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넓은 면적과 노인 인구, 장애인 인구가 많아서 취약하죠. 또 의료기관의 77.7%가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고 크고 작은 서민 도서 지역은 대단히 의료 환경이 취약하다. 도서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려면 동일한 인구라도 도시에 비해서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병원선 한 척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다음에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1.94명으로 OECD 평균의 6.3%인데 충남의 모든 시군은 이 기준조차도 초과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소 18.4%에서 최고 80.7%까지 부족한 게 충남의 현실입니다. 충남은 15개 시군 중에 천안, 아산, 계룡, 서산, 당진을 제외한 10개 시군인 공주, 보령, 논산, 홍성, 금산, 서천, 태안, 부여, 청양, 예산군이 전부 초고령 지역이지만 지방의료원이 4곳에 불과합니다. 이 4곳 중에서도 한 곳만 300병상 이상이고 3곳은 300병상 이하입니다. 다음이요. 자, 전국의 의과대학 현황을 보시면, 자, 앞에 잠깐 볼까요? 자, 예, 충남은 지금 현재 단국대하고 순천향대, 사립대학 그것만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요. 자, 그래서 국립은 전국에 10개 교의 의과대학이 있고 사립만 30개 교가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현재 지역별 인턴 수련병원을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턴 수련병원의 4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턴의 정원도 서울이 45%. 이런 인턴 지원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매년 증가하는 것이고 지방의대 출신 지원자들 또한 수도권으로 인턴 수련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의료 인력난은 물론이고 지역의 인턴 수련병원의 수련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턴 지원자들의 재응시하는 경향도 매우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고급 인력의 낭비가 심합니다. 결국은 지방의대 출신 지원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의료 체계가 불균형적인 형태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 수련병원은 인턴 인력 정원 배정 및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요.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장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분 만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토론자 4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단국대 예방의학 교실의 권호장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현 충남도의원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굿모닝 충청 충남지부 김갑수 본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이무식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그 패널 토론에 할당된 총 시간이 약 40분 가까이 되는데요. 예, 각 패널 분들의 발표는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시간을 좀 압축해서 좀 사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당국대 권호장 교수님의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진료를 넘어 예방까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당국대학의 권호장입니다. 그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발제에서는 이제 그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환자 발생 자체를 줄이고 또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중증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그 해결하는 이제 그런 이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올해 보니까 충남의 이제 4개 의료원에서 공공보건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지역에 이제 필수 보건 의료를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을 연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환자 치료 중심에서 공공의료원들이 이제 예방까지 지금 나가는 그런 노력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통으로 당면하는 뭐 그런 이제 위협들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뭐 가장 그 비근한 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아주 폭염이 있었죠. 거의 이제 100년의 어떤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는 폭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고요. 이런 어떤 이제 공통의 위협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공통의 위협에 대한 피해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모델을 한 2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IPCC라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정부 간 패널에서 그 제안한 이제 취약선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뭐 폭염이 됐건 미세먼지가 됐건 어떤 동일한 요인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 노출받는 사람의 어떤 개인의 민감도, 뭐 질환자냐 아니면 뭐 고령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의 잠재적 크기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잠재적 크기에 따라서 그대로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응 노력, 뭐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적응 노력에 따라서 결국 취약성이 결정된다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취약한 정도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모델은 이제 그 신데믹 모델이라고, 신데믹이라는 거는 이제 2개 이상의 질병이 같이 병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개 이상의 질병이 같이 병발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냥 단순 합보다 훨씬 나쁘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는 이런 이제 논문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팬데믹이 과연 팬데믹이냐 아니면 신데믹이냐.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제일 무서운 질환이 뭔지 아시죠? 기저질환이죠, 기저질환.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어떤 분은 이제 사망하면 그분은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저질환이라는 게 꼭 중증 질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뭐 고혈압, 당뇨 이게 다 기저질환이거든요. 근데 그 기저질환 자체로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 가능한데, 그 기저질환에 코로나라는 질환이 이제 병발하면은 그거는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의 위기는 일반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 느끼는 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좀 모델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최근 10월 초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 누적 환자는 이제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30만 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사망자 수는 한 2,500명쯤 돼서 지금 코로나의 사망률은 한 0.8%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보면 거의 한 2%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백신이나 이런 거 영향으로 낮아진 거죠. 낮아지고 이게 더 낮아지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독감처럼 이제 여기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자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근데 이 0.8%의 치명률이라는 게 나이에 따라서 엄청 다르다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80세 이상에서는 무려 16%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50세 이상이 되면 50세 이하에서는 거의 0%. 그러니까 같은 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르게 경험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남의 예를 들어보면은 충남은 지금 한 9,300명 정도 환자가 그동안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까지 통계를 보면 한 58명 정도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한 0.6%인데, 그러니까 충남은 전국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인데 흥미로운 거는 충남의 각 시군마다 치명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가 작기 때문에 좀 들쑥달쑥하기도 하는데, 환자가 500명 이상 발생한 시군 중에 제일 높은 데는 당진은 한 0.8%쯤 되고요.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아산은 한 0.2%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남 내에서도 코로나를 서로 다르게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르게 경험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샌데믹 모델이나 취약성 모델로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사실 충남 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코로나 신규 환자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30%, 40%쯤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이라는 집단이 또 나름의 취약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집단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누가 걸리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빨리 번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취약성의 조건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 병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8년도 폭염 말씀을 드렸는데, 폭염이 있었던 2018년도의 여름철 사망자를 그 이전의 3개년, 2017, 16, 15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더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충남에서도 한 100명 정도가 더 사망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부고가 많네? 뭐 이런 정도로 느낌을 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1,000명 이상이 더 사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망하시는 분의 대다수는 고연령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폭염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이런 폭염, 미세먼지, 코로나는 전국에 다 공통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충남만 더 특이적인 문제들이 또 몇 개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발제하신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충남에는 성면이 많이 매장이 돼 있어서 지금은 성면이 다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채굴을 안 하지만 예전에 채굴했던 폐 성면 광산 중에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한 60% 이상이 충남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성면 관련 피해자들을 정부에서 성면 피해법으로 보상하는데, 보상받는 사람들의 꽤 많은 비율이 30% 이상이 충남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충남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제는 저거죠. 화력발전소.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사업장의 리스트를 쫙 매겼더니 10개 중에 4개가 충남에 있습니다. 3개 화력발전소하고 현대제철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결국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공공의료 영역에서 기존의 어떤 진료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일한 어떤 현대사회의 위험 요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질환으로 발병한다는 걸 잘 인지를 하고 그 고리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까지 좀 영역을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 충남도의원님의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충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입니다. 패널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아까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충남도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것과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종합
병원 정도가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지역 의사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생각한 건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6년 있었죠. 만 6년 있는 과정에서 의료원이, 우리가 4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이 4개 의료원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존재합니다. 간호사 수급 문제가 항상 문제였었어요, 저희는. 4개 의료원이 있는데 간호사가 너무 부족하다. 자, 그러면 부족한 이유가 뭐냐?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 이직률이 왜 높냐? 결국은 뭐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낮다. 그럼 처우를 잘해주려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착한 적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과연 이 착한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담보해 줄 수 있는 거냐. 이건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간호사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근데 하물며 의사제, 아까 지역 의사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의사제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나보고 충남에 있는 홍성이나 내포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좀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에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 난 장학금을 줘도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의과대를 유치를 하고 이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까?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죠. 왜냐하면 저희도 간호사들한테 그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여기 충남에 있는 우리 의료원에 몇 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여러 번 뭐 생각도 하고 싶은데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그다지 높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장학금 자체도 너무 적지만 연봉 차이가 최소한 몇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가서 내가 서울에 가고 1년만 일해도 그동안 차라리 내가 지원받은 거 다 돌려줄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과연 지자체만으로, 충남의 문제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의사 부족의 문제, 병원의 부족 문제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라는 부분들의 이제 내용을 놓고 나서 방법을 찾는데, 의사 부족 문제, 지역 의사제 도입의 현실성을 정말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병원 부족의 문제, 아까 착한 적자의 수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병원이 생긴다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착한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장학금 주고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만 가지고 과연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 대부분 우리가 의과대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면 연령대가 30대 중반 정도 때가 되잖아요. 결혼 정년기예요. 아이들의 자녀 양육 문제가 걸려있는 10년 문제를 과연 이 시골에서 있으려고 할까? 결국은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의 문제들의 문제점들과 똑같은 문제가 걸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간에 어떤 지금에 있는 여기에 우리가 의과대를 설립하고 뭐가 되면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문제가 단순간에 다 풀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라 이건 환상이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면적 접근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 학교에 내지 우리 지역에 뭐 하나 유치하는 거에 중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단 학교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학교에 유치하고자 하는 어떤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냈는데 착한 적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얼마만큼까지 내가 용인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저는 공감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다. 당장 동의를 좀 얻어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접근해 가면서 함께 공유하고 동의하고 이런 속에서 지자체의 노력과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국가적인 전체적 그림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국립대나 이런 부분들로서 접근이 훨씬 저는 용이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는 이제 공주대를 제안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디가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명실상부하게 어떤 자리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충남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개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3개 지자체만 지금 국립대 의대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충남대라는 거죠. 충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충남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내포 관련해서는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공기관이 이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물꼬를 틀 수 있는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좀 의견을 하나하나 좀 모아가자라는 제안 말씀 좀 드리면서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굿모닝 충청 충남지부 김갑수 본부장님의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공공서비스 확대 지방 소멸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충남 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 기자입니다. 제가 2015년 2월부터 충남노청을 출입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충남의 자살 문제, 정신건강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국립공주병원의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기자로서 이 충남의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기사를 좀 쓰면서 우리 이종천 원장님과 우리 김현익 의원님과 함께 우리 의료원의 의료 부장제, 그러니까 간호부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을 했고 지금 도입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사실상 우리 원세현 원 총장님께서 그 모두 발언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의료라는 부분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 지역 소멸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고 지금 그동안에 고민해왔던 어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으로서 분명히 한계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저는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의료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경향신문의 헤드라인 기사에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팽창 가속 수도권 소멸 직전 지방 두 번째 분단이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뭐 12점 몇 %밖에 안 된다고 하죠. 여기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방은 이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런 문제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부터 행정수도 건설, 혁신도시, 뭐 충남도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됐지만 이런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의 균형발전 정책이 점점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도권 집중화를 조금 완화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수준의 교육 어떤 그런 수준을 갖추고 있는 지방 거점 대학 그리고 서울대 병원 수준의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방 거점 병원이 있으면 가능하다. 과연 그것이 어떤 길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우리 충남에도 국립의대, 국립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취재 일선에서 많이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 바로 직전 총선의 서산태안의 최대 이슈가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야당 의원에 당선된 분은 서울대병원에 직영화해서 의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여당 후보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서울대 병원 자체에도 의료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서대학교에 의과대를 설립해서 장기적으로 의대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당연히 그 서산태안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걸 당연히 저는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에 4개 의료원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공주대학교에 국립의과대가 신설된다면 4개 의료원을 국립대 병원화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주대 김영미 기획처장님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홍성의료원 기준으로 1년 적자가 한 20억 정도로 제가 대충 들었는데요. 그 서울대병원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8천억대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지원하는데 과연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들 과연 그런 식으로 좀 더 어떤 거대한 그런 틀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결론부터 아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남 내에서 과연 합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충남도에서는 국립경찰대를 아산에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도 하고 했고 대선 공약으로도 반열에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충남도라든가 이런 부분 공감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우리 공주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좀 더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어쨌든 큰 틀에서 저도 이제 작년에 제 장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의료의 이런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지방에 살더라도 시골에 살더라도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배제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어떤 전국이 잘 사는 나라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의료 서비스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건양대 이무식 교수님의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양의대 이무식 교수입니다. 먼저 한국과총의 우리 충남 회장님이신 한군희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짧은 한두 시간으로 이야기 논의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새로운 이 정책의 이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이 새로운 시발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그런 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대 원선수 총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총장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정찬 소장님 뵙서 반가웠고요. 또 김영배 원장님 좀 오래전에 뵀는데 오랜만에 뵈서 또 여전히 건재하시구나. 많은 양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진짜 성격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많은 그런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사실은 이정천 소장님, 김영애 원장님 다른 표현으로, 다른 언어로, 다른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가 필요하고 우리 충남 지역의 유치의 타당성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그렇게 논리적으로 조금 정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공공의료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전개에 대한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제 하나하나씩 나중에 다시 또 논의를 할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보건의료 공공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공의료의 성격이 강하죠. 근데 서구에서는 병원 그러면 그게 공공병원이지 프라이빗 하스피탈 개념은 없습니다. 병원 자체가 공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민간 위주의 이제 과거에 이제 자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지원해주고 민간 자원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민간 주도의 그런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효율성의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돈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자료집에 슬라이드가 한 20장 정도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개입 내지는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이 타당성을 또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부분들은 뭐 공공재에 대한 공급과 뭐 시장 실패의 뭐 교정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의 그런 중재, 개입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정보 제공, 규제, 그리고 의무를 부여하는, 강제하는 거, 그리고 재정 조달,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도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뭔가 하면 실제로 지금 뭐 김현 의원 와 계십니다만은 결국은 재정 조달하고 그 다음에 직접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해야 되고요. 이게 공공의료 문제지만 이게 보건의료 문제와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데 그런 걸 어떻게 풀 거냐 또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그 맥락들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주도의 공공의료 우리가 뭐 베드 수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여는 걸 할 때 우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주장했던 게 소위 말하는 뭐 이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분들을 베드를 한 30베드 정도는 30% 정도는 공공병상을 뭐 확보하자는 게 그때 의료 계획의 핵심 요체였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상업화, 고급화, 형평성의 문제, 질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포괄성, 지속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논의를 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공의료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이 공공의대와 인력에 대한 그 수급 문제, 그 부분을 논의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공공의료의 정의, 필요성, 범위와 내용, 역할, 임무, 강화의 논리, 그리고 공공의료의 보장의 방향과 전략, 확충 방안에 대한 부분. 아까 뭐 관리 운영체는 뭐 인력 부분들, 뭐 시설 이런 거 이야기고 효율성이나 뭐 착한 적자에 대한 부분이 소위 착한 적자는 공익적 손실을 어느 정도 산정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까 인력인데 지금 우리 4대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도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게 결국은 의사, 그다음 간호사를 못 뽑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 김민호 원장님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만은 간호 인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그러면 공공 간호대학부터 좀 하든지 뭐 이렇게 그런 논의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관리 운영 체계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건의료 안전 복지망 안전망의 사회 안전망 차원의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공공의료라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의 공공의료 영역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의료 영역에도 분명히 이 퍼블릭한 그런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참여하고 강제하고 규제하고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공공의료의 뭐 어떤 공공성 내지는 의료의 공공성들은 이 뭐 시장 실패 부분과 정부 실패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꾸준히 그렇게 준비돼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뭐 이야기되고 있는 가장 뭐 시급한 그런 내용들 중에 이 의료의 니즈라 그럴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충족 의료의 수요에 있습니다. 미충족 의료 수요는 예를 들면 지금
고려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급성 감염성 질환,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감시, 예방, 치료, 뭐 치료 같은 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려 그래도 적어도 지금 우리 질병관리청의 계획은 5,000명 발생을 지금 기준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적어도 지금 발생하는 규모로 봤을 때는 10,000명까지 봐야 되지 않냐. 그러려 그러면 준비된 지금 800베드에서 지금 뭐 1,600베드 이상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공공의료에서 다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럴 것 같으면 민간 영역에서의 공공의료에 대한 참여나 어디까지 어떻게 유도할 건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참 재밌는 게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우리 권호장 교수님이나 저는 다 만성질환 내지는 환경성질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바뀌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주요 사망 원인에 대한 만성태행성 질환과 노인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인구의 그런 취약 계층과 고위험 집단에 대한 뭐 사회 안전망 자원에 대한 복지, 그리고 경제적, 지리적, 또 사회적 니즈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이나 폭력, 다문화 가정, 외국인, 행여, 그리고 위기 청소년. 일본에 가니까 지금 히키코모리라 그래가지고 고립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수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런 이 수용 내지는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다음 응급의료, 모자보건의료, 정신질환, 요양 그런 것들. 그래서 민간 참여가 어렵고 수익성이 낮고 기피하는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일본에서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예시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그 일본은 가면요 참 재밌는 게 일본도 굉장히 의사회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또 지역적으로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이 참 정말 선진국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면 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을 짓도록 지원합니다. 의사회에서 더 노력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섬이나 이런 취약한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 충남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섬 지역에도 우리가 뭐 지금 기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도 없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논문으로 통해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충남에서 여러 섬 때문에 병원선 운영에 대한 사업들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흔히들 우리 보건하는 사람들끼리는 유령선이라고 합니다. 유령선. 법적 근거도 없고요. 병원선이 아닙니다. 의원선이죠. 아까 규모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원선이고, 그나마 그것도 운영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그런 것들, 뭐, 닥터 헬기의 사업도 뭐,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접근성에 대한 부분, 이것 많이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2분 남았는데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충남형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좀 체계적 포괄적이고 그렇게 좀 공공병원의 현대화 역할 재정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병원 잘 지어야 됩니다. 크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격으로 자꾸 보면 안 되거든요. 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몰 비용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서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동의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정말 잘 지어있고 고급스럽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앞에서 뭐 계속 뭐 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미충족 의료 분야에 대한 균형에 대한 개선 노력,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선은 이것들을 이런 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좀 확대된 또 전략화된 그런 특별위원회 구성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이야기했던 앞에 과제들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에 대한 부분들은 차근차근 좀 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뭐 이 지역 의사, 말씀하신 지역 공공의사제겠죠. 그죠? 지역 공공의사제에 대한 부분이나 공공의대와 연계된 공공병원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그림들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들을 잘 보고 좀 리뷰를 하고, 의사 인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정책, 우리 이번 정부의 초기에 했다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그런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했는데, 그래서 의대 정원뿐만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공공의대 정원과 의사 인원 정원 전체를 늘리도록 그렇게 전체 캐파를 늘려줘야 되지, 그냥은 이제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충남도 자체에서 사실은 우리가 자치단체 수준에서 또 끌고 갈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있고 보건의료원이 하나 있죠. 그다음 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보면 소위 말하는 상급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정보 체계도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다 이제 이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논의가 새로운 그런 논의를 짚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식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널 토론자분들의 매우 의미 있는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포럼이 진행된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개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DSHC의 의견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합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ID 영투 공공의료의 강화와 충남의 의료 시스템이 확대되길 바랍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요. 시간 관계상 사회진 제가 오늘에 있던 포럼에 간단히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충남의 의료 사각지대에 관련해서 충남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충남 혁신도시의 관점에서 이종천 보건소장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주 국립공주대학의 관점에서 김영배 원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패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권호장 교수님의 예방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김현 도의원님의 충남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김갑수 본부장님의 지방 소멸을 막는 지름길로서의 공공 서비스 확대에 대한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 그리고 건양대 이문식 교수님의 향후의 충남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과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패널분들이 좋은 내용들은 향후 충남의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가청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긴 2시간 동안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